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1년 전 동해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순천 송광면에서도 식목일을 앞두고 대형 산불이 나면서 76명이 대피하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여전히 벌거숭이의 모습으로 산불의 상흔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강원 횡성에서는 산불로 80대 남성 한 분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전남 곳곳에서도 산불 위험지수가 높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일이 이어지면서 더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비가 좀 내려서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 건조한 이 시기에 산불 나기 쉬운 조건인 낙엽의 수분 함량 18%가 되기까지 단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소실되면 수백 년을 걸릴 살림을 순간의 방심과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하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총선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현황, 투표 개표 안내사항들 잠시 후에 선관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선 전망대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지난 2일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를 연양들 일원에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이 사업 입지 반대해온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순천시의 전임 시장이죠. 허석 전 시장 공개적으로 해당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지난 2일 순천시 연양동 814-25번지 1원, 일명 연양뜰 1원을 자원화 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 전임 허석 전 시장이 SNS를 통해 순천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허석 전 시장 순천시의 자원화 시설 입지 결정에 절차상 하자, 운영의 문제, 지중화의 안전 문제, 민주적 절차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허석 전 시장은 현 노관규 시장 집행부가 민선 7기, 그러니까 허석 전 시장 재임 시절에 결정된 최종 후보지 4개소를 백지화한 이유와 또 백지화의 절차,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방식이 시 직영인지, BTO, 민간 투자 방식인지 여부, 또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 문제,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사업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고심하고 있는 순천시로서는 전임 허석 시장까지 나서서 이 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허 전 시장의 공개 질의에 대해 순천시는 노관규 시장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대신 사업 추진 주무부서에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질의 내용에 대해 전직 시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응을 자제하고 시 담당 부서는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신속하게 답변을 전달해 전현직 시장 간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허석 전 시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순천시가 공식 입장을 즉각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허석 시장의 공개 질의에 대해 순천시는 허석 시장 재임 민선 7기 시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공고로 2021년 8월 평가 후보지 4개소가 발표됐고 사업 후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당시 시 집행부가 더 이상의 행정 절차를 중지할 것을 약속했었다며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후 추가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순천시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을 하지 못했고 2022년 6월 전국 지방선거가 도래하면서 민선 7기의 입지 선정 절차가 최종 무산됐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순천시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문제를 제기한 허석 전 시장 재임 시 사업 추진이 진행됐지만 허 시장 재임 시절에 이미 사업 선정 절차가 무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허석 전 시장이 질문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민간 운영 방식 여부에 대해서는 운영 방식을 시 지경으로 할지 BTO 민간 투자 방식일지 대해서는 아직 운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심사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사업 방식은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설 지하화에 따른 안전 문제 역시 환경부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지하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신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나 광주시 등 여러 지자체가 현재 지하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사업시설 지하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순천시 입장에서는 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가 주민들의 반발에다가 현 전 시장의 갈등으로 추가 비화되는 것은 좀 막아보자.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일 테니까요. 글쎄요,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이 어찌 보면 갈등 상황으로도 보일 수 있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순천시는 허석 전 시장이 제기한 지하화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지하화로 인해 우려되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는 안전이나 방제 설비를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해 쾌적하게 시설을 만들어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순천시는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나 시민 선진지 견학, 시민 홍보, 환경 전문가 초청 강연, 입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앞으로도 홍보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을 두고 벌어지는 이 전임 허석 시장과 현 노관규 시장의 갈등 양상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일단 순천시가 허석 전 시장의 질문에 대해 정치적인 대응 대신 최대한 격식을 갖춘 답변서를 냈다는 점에서 순천시는 갈등 양상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허석 전 시장이 순천시의 답변 내용에 대해 재반박을 하며 이슈를 확대하거나 또 입지 선정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이 반대 대책위원회에 일종의 힘을 실어주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 자원화 시설의 입지 문제, 지역의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입지 문제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정치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기후 유권자 연대를 결성하고 이번 총선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성장 중심 선거 공약 대신에 기후 위기를 극복할 정책 이행 약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기후 유권자 연대를 결성하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지나친 성장 중심의 공약들로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10대 기후 정책에 대한 동의와 추가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기후 유권자 연합이 총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기후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 시민의회 도입, 광양만권 산담 및 항만의 2030 탈석탄 추진, 백운산과 지리산, 섬진강, 연안습지 생태 한계선 보장 및 개발 행위를 규제할 법과 제도 마련, 기후재난 대응의 먹을거리 주권 확립, 보행자와 교통약자가 우선인 탈산소 교통체제 구축 및 공공교통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이 밖에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과 생태전환교육 예산 확보, 환경영향평가 현행 제도의 개선, 섬진강 생태계 보존을 위한 유역환경청 설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예산 확보 등의 정책을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예, 시민단체 기후정책에 대한 공약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정책 이행 촉구에 대해서 후보들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순천광양 곡성 구례 지역 기후유권자 연대는 총 10개 항목에 이르는 정책 제안을 냈는데 이 같은 정책 제안에 대해 먼저 민주당 김문수 후보는 전체의 동의, 김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이성수 진보당 후보는 전체 동의, 신성식 무소속 후보 역시 전체 동의했다며 정책 제안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순천광양 곡성 구례 을선거구 후보인 권양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에 전체 동의했고 유현주 진보당 후보는 전체 동의, 비례대표만 낸 녹색정의당은 모두가 동의,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 기한 동안 응답을 내지 않았다고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역 시민단체가 총선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후 정책에 대해서 일종의 약속을 받아낸 셈인데 시민단체 앞으로 당선될 후보를 대상으로 약속 이행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후유권자 연합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기도 한 광양제철산단과 항만이 운영되고 있고 백운산과 지리산, 섬진강 등이 있는 환경적인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 기후 관련 공약과 약속 이행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 정책과 생태 한계선 보장, 지역 자립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과 재난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기후 재난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 정의 정책을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총선 후보들이 대규모 생태계를 훼손하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 공약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민단체가 제안한 10대 기후 정의 정책에 동의한 후보들은 개발 공약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주말 사이에 사전 투표 많이들 하셨습니까? 전남 지역 이번에도 역시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본 투표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선거 투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선관위에 대파를 들고 투표하러 가도 되느냐라는 질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파가 최근 논란이에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투표소 내에 대파를 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게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 내려올 정도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소에 어떤 걸 가져가야 하는지 알아보고 전반적인 안내사항들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계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사전투표 현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에 사전투표율은 이제 전국적으로 31.28%고요. 예. 전남은 이제 41.19%로 전국 중에서 전남이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예. 전남에서 또 신안군이 54.81%로 최고 기록입니다. 재외국민 투표율도 역대급이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재외투표는 이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서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가 되었거든요. 예. 이제 재외 유권자 14만 7천여 명 중에 9만 2천여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62.8%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이제 재외투표 기간 마감일 다음 날인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 선거일에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재외 투표소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사전, 제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이제 3월 27일 이제 터키 이제 정확한 명칭은 튀르키예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튀르키예 소재 재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제 SNS에 공개한 혐의로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들 그 후에 나온 이야기들이나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전남 지역 조치 건수는 4월 5일 기준으로 총 53건인데요. 고발이 12건, 경고가 27건, 준수 촉구가 13건, 협조 요청이 1건입니다. 고발 12건 중에서 가장 이제 유형별로 가장 높은 건수는 기부행위 등이 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일부 유튜버가 이 뉴스 많이 나오던데 투표소에 네. 불법 카메라 설치한 게 적발되면서 이 투표소 관리에도 아주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보도된 후에 다 각 전체 전국의 투표소를 점검을 바로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투표소 설치 전날인 내일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최종 확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서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을 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투표일에도 탐지 장비, 이제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 등을 활용을 해서 투표 안내 요원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사전 투표는 이제 끝났고 41%가 조금 넘게 이제 뭐 본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이제 수요일에 하셔야 할 텐데 투표할 때 잊지 않고 꼭 가져가야 하는 것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분증이겠죠. 신분증 한 개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신분증에 또 종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이렇게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는 앱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앱을 현장에서 실행을 해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화면 캡처 등을 통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 그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 뭐 사전 투표야 뭐 전국 어디에서든 가능했는데 네. 본선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로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각 가정에 배달된 방금 말씀드린 투표 안내문에는 예. 이제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거나 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거를 통해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남 지역 투표소는 모두 8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설명드리기로 이제 대파는 들고 갈 수가 없고 네. 선거권 없는 어린 자녀는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선은 이것도 이제 선거인은 이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함께는 투표소 안에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찍는 것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미취학 이제, 아동까지만 된다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할 텐데 동반 입장할 수 있는 분 정해져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각 장애인하고 신체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령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분들은 혼자 들어가셔야 되고 시각 장애인과 이제 손이 불편해서 신체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만 이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서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 인증샷 관련해서 뭐 유행하고 있는데 또 그 제외 투표소 관련해서 네. 이 선거법 위반 사례도 지적해 주셨고 이것도 참 유의해서 찍으셔야겠어요.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절대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는 이제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단지 요즘에 유행하는 투표 인증샷은 유권자 분들께서 이제 찍고 싶으시다 할 때는 이제 투표소 밖에서 촬영을 하셔야 하고 이제 투표소 밖에 표지판이라든가 포토존 등을 활용하시면 그건 가능합니다. 예, 올해 총선에서는 이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개표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 예상은 한 2-3시간 정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 투표용지는 수검표가 되고 또 비례대표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수개표가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38개 정당에 51.7cm거든요. 그래서 비례 투표용지는 아예 처음부터 분리기 자체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비례 투표용지는 수개표고 또 이제 지역구 투표용지는 수검표인데 이거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이제 개표 사무원이 이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직접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총선은 좀 개표가 늦어질 수 있으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선거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승부의 장입니다. 4월 10일 선거일 투표가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하고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공약과 임무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윤현정 공보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총선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4월 총선 전망해보는 총선 전망대의 시간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 금, 토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전남이 이번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41.19%더군요. 지난 21대 총선보다도 높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근데 이제 또 사전 투표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지난번보다 이제 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사전 투표,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지. 예. 그 이상으로 천정 모르고 계속 솟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차피 하실 분들이 사전 투표 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일찍 하셨다. 그리고 딱히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결정된 분들이 호남에 좀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도 이제 조금 늘었다고 하는 것은 참여하고 싶은 욕구 또는 뭔가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특히 이제 전남 유권자들 사이에 좀 많으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제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최종 투표율을 크게 견인하는 데는 사전 투표율 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총량은 그대로인데 다만 일찍 하신 것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섣불리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항상 이제 사전 투표율보다 실제 전체 투표율이 한 40%포인트 정도 더 많았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향성을 그냥 단순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번 이제 최종 투표율이 한 70% 가까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투표율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누군가에게 더 유리하게 산출이 될 것이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미리 각 정당에서는 진영 결집도와 연결 짓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당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율이 이제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민이 깊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본투표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습관에 따라서 나타난 것인지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투표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 중에는 이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더 많고요. 예. 반대로 이제 50대 이하,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유권자들 사이에는 아무래도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늘 높았고요. 예. 60세 이하의 유권자들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체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 높은 집단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낮았던 집단에서 투표율이 상승했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40, 50 세대의
이제 좀 다수가 이제 진보적 성향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좀 더 진보적인 쪽, 그러니까 지금의 야권에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또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일 뿐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언제나 이제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한 80% 가까이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예.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실제 집단 규모도 뭐 적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하면서 인구 집단도 수가 적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워낙 이제 투표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보수 정당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론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 전체를 축소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연령별 투표율을 사실 고려하지 않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는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그대로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좀 더 고령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실제 투표 결과에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2030 젊은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장에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도 예. 여론조사보다 그 성향이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투표율과 뭐 진영 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는데 그 4050 세대가 투표율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뭐 이른바 보통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이쪽에 우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의 일반론을 말씀 주셨는데 그 2030의 낮은 정치 참여율 그리고 투표율 물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정이 된다고 하면은 투표장이 많이 간다고 하면 이 2030 세대는 어디 측에 유리할 거다라는 일반론은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2030 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투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예. 그리고 특정 정당과 정당 일체감을 형성할 시간적 경험적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윙 보터 역할을 이제 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정당을 지지했다가 마음에 들면 계속 지지를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유권자라고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4050 세대가 과거 이제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도 예. 약간은 이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뚜렷한 반면에 2030 이른바 MZ 세대들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리 중심이고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이제 따져서 투표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투표 결과에 내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참여를 안 하는 성향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양대 정당들이 다 2030 MZ세대에게 구애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제 이 성향이 남녀로 좀 갈리는 현상처럼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좀 더 보수 정당 지지가 강하게 나타났고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진보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새로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표심이 좀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각종 설화와 관련해서도 언급되지만 이제 여성에 대한 시각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잘못들 또는 성추행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거론이 되면서 여성 유권자들도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 2030 세대 전체의 투표 성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얘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거는 뭐 2030에게는 호소보다는 말실수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선거일까지 이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뭐 이 안에는 변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보통 이렇게 시간이 그 선거일이 다가오면 예. 이제 유권자들도 지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조차 일반 유권자들은 빨리 필요하죠. 지나갔으면 예.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이제 특히 마음을 이미 결정한 사람들은 빨리 찍고 결과를 보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잘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빨리 실행해버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해도 영향을 거의 못 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투표율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기존에 투표하시던 분보다는 안 하던 사람들이 한다는 뜻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제 성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약간 특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한 접전 지역이 50군데나 된다고 하고 예. 그곳에서는 정말로 이제 몇백 표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곳들이기 때문에 그곳의 투표율이 올라가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떤 결과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께도 혹시 그냥 재미삼아서 의석수 예측 이런 거 좀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전에 학생들하고는 간단하게 술 사기 정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예, 이번에는 예측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정확한 숫자를 맞추기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 어느 정당이 1당을 하게 될지를 맞추는 거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아무리 이제 엄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당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것을 전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엄문호라고 불리는 분 외에는 예. 대부분 다 이제 과반 넘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들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도 지금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또는 국회에 와서 읍소하고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봐도 지금 여유 있게 이제 과반을 넘기거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예. 100석 미만으로 줄어들까 봐서 지금 약간 염려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당이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 야권도 200석을 넘기지는 못하는 상황. 그래서 현재의 분점 정부, 이른바 여소야대가 고착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1대와 비슷한 구조. 예. 지금 예. 뭔가 현 상황을 바꾸려면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려야 되는데 네. 지금 여당이 과반을 할 정도로 우세하지 않다면 반대로 야당이 엄청나게 크게 이겨야 되는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약간의 표의 다소는 있겠지만 현재의 의석 분포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대와 비슷한 국회 구조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은 또 그 총선 이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치권이 이제 한껏 양분이 돼 있고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총선 이후의 정치권 상황을 정당 대표급들의 향후 행보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곤 하던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실하게 쏠려야 갈등도 해소되거나 뭔가 정리가 될 텐데 예. 만약에 힘의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면 갈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야당도 야당대로 이긴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일단 방어는 했고 지킨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물러날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계속 여소야대 국면에서 각 당이 현재의 권력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승패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패배한 쪽에서 정리가 되고 뭔가 다른 상황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렇게 승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말싸움이 지루하게 이제 이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외과 교수님이시니까 요즘엔 학생들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MZ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잘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요. 하란다고 하지도 않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 하기는 하는데 이제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인류가 전체 역사에서 이제 쏟은 땀과 피와 눈물을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내가 투표 하나를 하는 것이 결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권리다. 이 권리를 한번 행사해보는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행여 무효표를 찍더라도 네. 찍을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 분명히 기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본투표가 남아 있으니까 참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선 전망대는 이번 주 목요일에 총선 총정리로 돌아오는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도입한 이른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 가시화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청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발표 이후 관련 재정도 됐고요. 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결과 9개 군이 응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흥과 보성, 신안군에는 쉬운 가구를, 진도군에는 애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를 거쳐 빠르면 내년에나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전남도는 만원주택 1000호 공급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1년에 2개 군을 대상지로 이제 선정을 할 텐데요. 이곳에는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와 보육시설, 또 판매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들이 들어서서 입주 청년들의 불편을 들어줄 계획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하고요. 청년을 위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서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 방식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지금 지역별로 보면 최대 현안이죠. 전남도가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공모로 결정짓기로 하고 지금 세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5월 중 대입 전형 발표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통합 의대 방식으로는 시간상 또 물리적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요. 전남권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짓기 위해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과대학 규모도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거점 국립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요. 또 2026학년 또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협의해 나가는데 특히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 설립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 기준 마련, 또 공정한 심사와 최종 설립대학 결정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국립의대 신설은 도민의 자부심과 또 명예를 걸고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 활유 어려움을 겪은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과 함께 보건기관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 기능 축소로 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내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병원 지원을 강화합니다. 우선 4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서는데 특히 3단계 경계 단계 도래 시부터 고난도 중증 환자 진료에 대비해서 병상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중환자실 설치 비용도 한 병상당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경계 단계부터 지방의료원에 숙련된 간호 인력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응급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료, 격려 수당도 지급합니다. 도에서는 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의 중환자실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집중식 환자 감시장치 설치 비용을 각각 3억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금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한시적 허용을 받아내 지금 진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나주에 건립될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공개 구입하고 기증 기탁자를 모집하네요. 예, 이번 공개 구입에서는 활과 화살, 또 포, 화약통까지 무기류하고 의병활동 관련 서하류나 민속품에 집중하는데 시대는 을묘해변 시기인 1555년부터 3.1 운동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매도를 바라는 개인과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은 전남도 누리집을 참조해 접수하면 되고요. 소유 관계자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물 구입은 서류 심사와 실물 심사를 거쳐 도난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이 납니다. 전남도는 유물 구입뿐만 아니라 기증 기탁자도 지금 상시로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집된 기증 기탁 유물은 1,585점에 달합니다. 기탁된 유물 중에는 정유전한 때 의병이 사용했던 검과 또 구례 함사 의성군 지원 고문서 등 중요 유물이 수집된 상태입니다. 예, 또 고흥 우주 해양 리조트 특구로 묶였던 영남면 남현리 일원 1.18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 집트랙 등 관광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이 됐었죠.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 사업자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쳐 표류된 상태인데 그래서 전남도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토지 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돼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영남면 남열리 지역은 앞으로 공군수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요. 기존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져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도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행복여행 지원 사업을 편다는 소식도 있어요. 예, 이 행복여행 지원 사업하면 경제적 어려움과 또 거동의 불편함을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도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행 활동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대상은 도내 거주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한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된 인원은 여행사를 통해 당일 또는 1박 2일로 전남도로 여행을 떠날 수가 있고요. 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명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 1인당 16만 원을 올려서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는 동행 1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작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전남도가 2023년 친환경 농업 대상 시상식에서 광양시가 대상, 순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예, 그리고 진도군과 신안군이 각각 우수상을 차지해 상사업비로 3,5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또 친환경 농업인 분야로는 재배 생산에서 순천시 신성윤 씨가 유기농 배를 재배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가공유통의 장성 심재근 씨가 유기농 야채수로 최우수상을, 또 축산 부문에선 해남 이문석 씨가 한우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남도는 시군의 친환경 면적과 품목 다양화를 평가하고 현지 확인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남도 친환경 농업 추진위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가려냈습니다. 전남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 확산과 또 친환경 농업 기반 확충, 농가 경영 안정 지원과 판로 확대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에픽하이의 런 흐르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뛰고 계실 텐데 지치지 않게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다소 피곤함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좋은 일꾼 잘 뽑는다 생각하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눈앞이 검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걸어 나만 두 다리 저러 갈 길이 한없이 멀어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그냥 눈 감은 채 이끌려간다면 답 아닌가 이런 나의 질문에 늘 답이 없는 나를 일상 속에 묶인 두 팔은 꿈조차도 못 잡을 만큼 무거워 겁이 나 갇혀져 버린 나 오늘 하루만 미친 척 달려버려 어딘가 그대 숨이 잘 때까지 달려가 가슴에 꿈이 찰 때까지 달려가 Everybody run, run, run away 아무리 도망쳐봐도 벗어날 수 없어 Everybody run, run, run away 달리다 뒤돌아봐도 그대로 있어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way Downtown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way Downtown You got me running, running, running away Downtown 아무리 달려봐도 제자리에 내 삶은 365일 비가 쏟아지는 밤 24시간 속에 좁아지는 맘 작은 여유의 쉼표도 그 꼬리를 감추고 날 마주보는 미래 마침표가 되지만 아침을 짊어지고 달려 뭘 향해 뛰는 건지 해가 지는 건지 내가 지는 건지 I don't know but I go keep on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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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거대한 은하수가 버린 어린 별이 나 그대 숨이 달 때까지 달려가